안 되면 유형별로라도 풀었어야지. 또 앞에만 새까맣고 뒤에를 못 풀면 뭐 아는 데만 또 알고 나머지는 못 하잖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선택 과목을 공부를 더 안 하게 된단 말이야. 되게 힘들어져.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선택하려고 하지 마. 다 하는 게 맞아. 근데 나중에 가면 이렇게 되면 숙제가 뒤로 밀리면 너는 분명히 선택을 한단 말이야. 되게 안 좋은 습관이야. 이게 그냥 그 공부를 떠나서 나중에도 마찬가지야. 사회에 나와서도. 직장에 들어갔는데 나한테 과한 업무가 떨어졌어. 여러 가지 일이 있어.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해달래. 다 해야 돼.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가 지금부터 이런 처리 과정을 처리 못하면 그때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령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미루지 말고. 알아. 물론 본인들이 막 바쁘고 하는 게 많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 아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하잖아. 너무 가혹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보기엔 충분히 할 수 있어. 왜 자꾸 나중에 딜레이 시키는 거야? 결국에 그 피해는 본인이 보는 거야.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11번부터 보죠. 빨리빨리 풀고 넘어갈게요. 자, A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면체 모양의 탁자에 6개의 배열된 의자에 1개의 의자는 비워두고 앉으려고 합니다. AB가 서로 이웃하도록 5명의 학생이 모두 의자에 앉는 경우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빈 의자 라고 생각하는데 잠깐 누가 앉았다고 하세요. 외계인이 앉았어. 누가 앉았다고 해. 어차피 의자는 하나니까. 여기 2개가 되거나 3개가 되면 문제가 되지만 빈 의자가 하나란 말이에요. 5명이 앉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A랑 B는 서로 이웃해야 되죠. A, B는 묶어요. 이렇게. 그럼 얘까지 하면 몇 명이죠? A, B를 묶었으니까 5명이죠. 5평이잖아요. 네, 돌리면 똑같죠? 나누세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뭐 하면 되죠? A, B 자리 바꾸기 하고 집에 가면 의자는 비어있겠죠. 끝. 이해되셨죠? 답이에요. 이해 안 되면 얘기하세요. 15번. 이제 이런 게 우리한테 좀 어려운데 선생님이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문제를 잘 읽으라고. 서로 다르느냐, 서로 같으느냐, 서로 다른 게 몇 개 있냐 이런 거예요. 15번. 자, 서로 다른 5개의 접시를 원 모양의 식탁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에 놓은 후, 자, 원 모양의 식탁에다가 다른 접시를 놓을 거예요. 접시를 놓는 게 뭐? 다시. 자, 5개의 접시를 원 모양 식탁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은 후 5개의 접시 중에 3개의 접시 위에 서로 다른 3개를 각각 1개씩 올려놓을 때를 생각해보자. 일단 접시를 올려놓는 방법이 뭐냐면 이것도 얘죠. 이렇게.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사과가 다 같아? 아니야. 사과가 다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우선 오시사 마시면 돼요. 사과 3개 놓을 거니까. 근데 3개가 다 달라. 보기. 서로 다른 3개의 사과를 1개씩 올려놓을 때라고 했잖아요. 자, 올려놓지 않은 2개의 접시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6번을 풀어야죠. 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3개를 놓을 거야. 여기 뭐 하면 되죠? 5P3을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다시
오피삼 하면 되죠. 아니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접시가 다 달라. 그 중에 3개를 골라서 아니 저거부터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부터 하면 안 되겠구나. 일단 3개를 골라. 접시를 이렇게 3개를 골라. 그 다음에 거기다 놓을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얘랑 얘를 놨다고 쳐. 그쵸? 맞아요? 근데 빈 접시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며 얘처럼. 그럼 빈 접시가 이웃하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빈 접시야. 뭐 안 놨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를 빼. 그런 다음에 3팩을 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서로 다른 사과. 이렇게 가자. 이런 얘기죠. 일단 접시를 선택해. 빈 접시를 선택하는 방법을 빼. 빈 접시가 이웃하는 거지 얘가. 빼. 그 다음에 그 3개의 접시에다가 사과 3개를 놔. 이런 식으로. 선택 후 배열. 이해되셨죠?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내가 풀어주지 않았어요? 아니야? 3학년 반인가 보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남자댓과 여자댓이 둘러 앉으려고 합니다. 남녀가 교대로 앉는 경우 수입니다. 그러면, 자, 선생님이,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교대로 앉으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야. 여기가 남자, 이렇게 앉아요. 그럼 일단 맨 처음에 남자를 먼저 앉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4팩을 해.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나누라고 했지 선생님이? 2로 나누라고 했어. 왜냐면 이렇게 대칭이니까.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 다음에 이제 여자를 나오면 자리에 앉겠지. 여자는 그냥 4팩이면 되죠. 질문 이거 나눈다고? 안 나눈다고. 원순형이든 뭐든 대칭이 되는 건 무조건 누가 앉잖아? 그럼 원순형, 대칭형 다 깨지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다 곱하기 2를 하셔야 되죠. 왜요? 그치? 여기 여자가 앉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여자. 이렇게 먼저 앉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자리가 바뀌는 케이스. 이해하셨나요? 근데 문제 푸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확통은 특히나 더 선생님이 풀면 이게 돼요. 끄덕이 돼요. 본인이 안 풀면 효과가 되게 떨어지는 게 확통이에요. 아 진짜로 그렇다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직접 풀어봐야 된다고. 기억이 안 난다니까. 자 22번 볼까요? 그리고 본인이 풀 때 헷갈리잖아. 이건가? 이런단 말이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2명이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배열된 8개 의자에 서로 2개 의자를 비워두고, 여기도 비워두네요. 비워두고 앉으려고 한다. 이때 같은 학년 학생끼리 정사각형의 같은 면에 서로 이웃하도록 6명의 학생이 모두 의자에 앉는 경우를 물었습니다. 그럼 안 쉬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잘 생각해봐. 아까 그 외계인이랑 비슷해. 외계인 앉은 거랑 접시랑도 비슷하고. 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같은 앉는 거니까 야 1학년 어디 앉을래? 2학년 어디 앉을래? 3학년 어디 앉을래? 그럼 빵학년이 있다고 쳐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골라. 배열을 해. 그럼 이렇게 파티별로 앉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야? 이거겠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나요? 그쵸? 그런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가 1학년이야. 여기 아무도 안 앉을 거야. 여기가 2학년이고 여기가 3학년이야. 그럼 얘네들이 자리 바꾸겠지. 여기도 자리 바꾸겠지?
여기도 자리 바꿀 거 아니야. 그럼 2에 몇 제곱 해주면 돼요? 3제곱 해주면 되죠. 끝. 생각보다 간단해. 무슨 뜻인지만 알면. 그래서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풀 때 뭐라 그랬어? 문제의 포인트를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냥 버릇처럼 풀면 안 돼. 왜냐면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저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 풀 거야? 어? 시험 안 봐? 지금 이거 뭐 취미 활동이야? 보통? 취미 선택이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거야? 안 불안하니 얘들아? 자, 29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은 두 개의 원의 내부를 3등분한 6개의 영역으로 나눌 건데 색깔이 6가지야. 색칠할 거야. 선생님 색칠할 때 뭘 조심하라 그랬지? 다 칠하니? 안 칠하니? 색깔이 더 많니? 여러 개 칠할 수 있니? 이런 거 확인하라고 했어요. 자,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모두 사용이네요. 색깔이 1번부터 6번까지 있어. 그럼 먼저 선택해. 요 안에부터 칠할지 밖에부터 칠할지. 자, 일단 요 안에부터 먼저 칠하면 1번. 1번? 이렇게 써야겠다. 그럼 뭐예요? 저 6개 색깔 중에 3개를 여기다 칠하겠죠. 괜찮아요? 근데 이건 원순형이죠.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3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남았으니까 색깔 몇 개 남았니? 3팩이죠. 질문. 3으로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누가 앉았잖아. 내 앞에 누가 앉았잖아. 그럼 원수는 깨지는 거라니까. 안쪽에 원탁 있고 바깥쪽에 원탁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안쪽에 3명이 앉을 거야. 바깥쪽에 3명이 앉을 거야. 누가 앉으면 원수율은 끝.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거 이해 못하면 수능 특강에 나오는 그 문제 이해 못해. 레벨 3에 있는 거. 곧 풀 거죠, 선생님이랑. 그 이해 안 됩니다. 왜 저렇게 되지? 라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확 넘어갑니다. 38번이네요. 내가 36번이나 37번은 거의 해결해 줬으니까 아마 38번이 질문일 텐데. 그림 안 그릴게요. 이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 생각해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사각형 2개랑 합동인 등변사각형 6개로 만들어진 정팔면체가 있어요. 정팔면체가 아니라 팔면체가 있어요. 각면에 한 가지 색을 칠한다고 할 때 서로 다른 8개 색깔을 모두 사용하여 팔면체 각면을 색칠하는 방법입니다. 돌리면 똑같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무슨 생각이 되면 윗면이 있죠. 이렇게 윗면. 이렇게. 여기 색깔이 몇 개라고? 8개죠? 여기에다가 8개 중에 하나를 칠하세요.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거기다가 7개 중에 3개를 칠해요. 그런 다음 3으로 난 나눌 거예요. 왜요? 여기 돌리면 똑같잖아요.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이 밑면에 바닥이 있고 여기에 또 3개의 등변선들이 있죠. 여기다가 3개를 칠할 건데 그냥 거기는 3팩을 할게요. 왜요? 바로 내 위에 색깔이 정해졌어요. 그럼 원순이 또 깨지는 거라고요. 마지막에 하나는 그냥 칠하면 끝이에요. 질문 있어요. 끝났을까? 이게 있죠. 이거 안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 왜 팔로 안 나눠요? 정다면체가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것만 한 거잖아요. 이것만. 뒤집은 것만. 자, 저런 생각들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풀려요. 만약에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정시를 하게 되면요. 요새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알죠? 알고 있어요? 뉴스 보고 있니? 확통이 점점 늘고 있어요. 원래는 미적이 되게 많아요. 이과생이 많다 보니까. 근데 몇몇 학교에서 이과인데 확통 받아줄게 라는 걸 내일 걸었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이과 수업이 아니면 공대 빼고 뭐 이런 화학, 수학 이런 데 빼고요.
받아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확통이 점점 늘어. 왜? 미적이 너무 힘들거든. 근데 얘들아, 확통도 쉽지는 않아. 확통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내가 보니까 확통이 성향이 되게 짙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 미적이 그렇지 않냐고 하니 아니에요. 미적은요 수투처럼 견디다 보면 잘할 수 있긴 하거든요. 확통은 아니에요. 처음에 곱창처럼 잘못 먹으면 나중에 절대 못해요. 지금 3학년들이 그렇거든요. 2학년 때 여기 앉아있는 광남, 동대 이렇게처럼 2학년 때 했어요 이걸. 3학년 때 가서 확통 선택하는 애 있잖아요. 선생님 반에 있을 거 아니에요. 시켜봤거든요. 되게 못해요. 2학년 때 공부를 안 해서. 선생님이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3학년 수업도 처음부터 하는 수업 있죠? 걔네 거기 듣고 있다고요. 근데 2학년 때 시험 봤다고 이거. 선생님 몇 명 내가 가르치는 애들 아니거든? 되게 못해요. 선택이 이거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가 확통이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아니요? 안 쉬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만 쉬워요. 3월만. 나중에는 되게 어렵다고요. 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잘 배워야 돼요. 만약 여기 설마 나중에 확통 선택을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잘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처음은 잘못 문드리면 나중에 가서 하기 되게 힘든 게 확통이에요. 그런 중에 하나가. 투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후원은요 나중에 해도 잘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3학년 때에 가서 되게 열심히 풀면 지금 3학년들이 그렇거든. 2020 풀 때 잘 풀더라고요. 수투는 좀 힘들어요. 얘도 그래요. 확통. 2학년 때 열심히 해. 처음 배울 때 제대로 안 하면 그래서 아싸리 지금 3학년 때 처음 확통 배운 애들이 더 잘해요. 진짜야. 그러니까 잘 배워놓고 가. 어설프게 그냥 선택 과목이니까 이러지 말고 나중에 내가 저걸 목매서 수능을 볼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52번. 자, 집합 1, 2, 3, 4, 5가 공집합이 아닌 두 분집합 A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상이겠습니다. 이 문제에도 시험이 잘 나와요. 근데 얘들아 이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보세요. 전체 집합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림상으로는. 이해했죠? 이걸 원래 케바케로 푸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봐요. 여기 기억이라는 공간, 니은이라고 하는 공간, 디귿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1, 2, 3, 4, 5가 저 안에 들어가면 되죠. 그럼 물어보면 돼요. 야, 1, 너 어디 갈래? 여기 들어가면 A를 들어가도 B에 들어가도 전체도 들어가죠. 전체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이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A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요. 그죠? A가 공집합이 아니면 B도 공집합이 아니죠. 먹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A가 공집합인 걸 빼주셔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기억을 빼고 다 들어갔어.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번외 문제. 만약에 A, B가 공집합이 아니야. 근데 조건이 이게 하나 더 붙어. 야, A랑 B랑 달라.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어떻게 하게? 3의 4제곱이죠. 방금 얘기했듯이 A가 공집합인 경우는 빼요. 그 다음에 A랑 B랑 같은 경우도 같이 뺄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기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안하지만 여기서 하나를 또 빼세요. 뭘까요? 둘 다 비어있는 경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얘기? 다시. 이거 하나 왜 빼요? 이거 뭐예요? 다시. 여기가 비어있는 경우. 그렇죠, 선생님 얘기. 이건요? 여기가 비어있는 경우. A랑 B랑 같은 경우. 다시. 얘는, 정신 차려! A가 공집합인 경우. 얘는 A랑 B랑 같은 경우. 뭐예요? 둘 다 공집합인 경우. 여기 다 들어간 거, 나머지. 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두 번 빼잖아, 그러면. 기출. 이해했죠? 이해를 한 건가? 명의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자, 55번 갑시다. 대물자 ABC 중에서 중복으로 허락해서 4개를 택하고 일렬로 나열할 때 A를 2개 이상 나열하는 경우. 이런 게 어렵죠?
A를 2개 이상 나열하는, 그냥 해보면 돼요. 첫 번째. A가 4개 있어. 이건 한 가지. 두 번째. A가 3개 있어. 나 여기가 뭐 하나 골라야 되지. B하고 C 중에 하나 고를 거니까 2개 중에 하나 골라. 그런 다음에 4개를 나열하고 3개가 같아. 선생님 얘기 듣고 있나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안 배우긴 했지만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해했죠? 자, 여기에다가 BC. A가 2개 이상 나열하는 경우잖아요. 3개 있다고요. 여기 BC. 맞아요? 이해했죠? 세 번째. A가 2개 있어. 여기 뭐가 올 거냐는 건데, 기억. A하고 BC가 오는 경우. 니은이랑 디귿은 같은 경우인데, AABB와 AACC가 오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 푸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이걸로 풀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럼 얘는 뭐예요? 자, BC가 왔지. 이건 그냥 케바케를 3가지가 밖에 없잖아.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4팩에 2팩만 하시면 되고. 얘는 4팩에 2팩. 얘도 마찬가지. 나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 가지 빼먹지 마. 아마 책에는 이렇게 안 풀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럴걸? 이렇게 안 풀었을걸? 얘는 이렇게 안 풀었잖아.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어떻게 풀었는지. 얘는 전체에서 A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랑 A가 한 번 나오는 경우를 뺐어요. 방금 얘처럼 6번으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잘 나오는데 전체에서 빼는 게 어려운 경우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나아요. 같은 것이 있는 수준에 저렇게 나오거든요. 편하신 대로 이해가 안 되시면 답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됩니다. 67번 갑시다. 내가 67번 저번에 풀 때 힌트를 준 것 같은데 선생님 기억으로는. 자, 짧은 부호와 긴 부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사용해서 50가지 신호를 만들려고 할 때 최소 몇 개의 부호를 사용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자, 한 칸으로 하면 몇 개를 만들 수 있죠? 2개. 짧은 거, 긴 거. 2칸이면요 4개. 맞아요? 3칸이면 8개. 4칸이면 5칸까지만 쓸까요? 몇 개 만든다고요? 50개 만든다면서요. 자, 여기까지는 2. 여기까지는 2 더하기 4. 6. 2 더하기 4 더하기 8. 14. 16 더하니까 여기까지는 30. 여기까지 64. 몇 칸 만들어야 돼요? 5칸. 이해하셨죠? 이해한 건가? 50개 신호를 만들려면 5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98번으로 갑시다. 얘들아, 여기 안 해놓으면 나중에 다음 학기 넘어가서 확률할 때 더 어려워요. 확률은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베이스로 풀어요. 1학년 때 거랑.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때 가서 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98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7개 문자 A, A, B, B, C, D, E가 있는데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문자는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 얘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니네가 푸는 것처럼 풀어볼게요. C, D, C, D. 그럼 우리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분명. 선생님이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면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놔요. C하고 D하고 E. 3팩,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A를 넣을까? 하나, 둘, 셋, 넷. 여기다가 4개 중에 2에다가 A를 넣었어.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A를 넣고 여기다가 A를 넣었다 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5, 오케이. 그러면 OP2에다가 B를 넣자. 이렇게 틀면 틀려요. 이유가 뭐야? 일단 고민해 보시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98번, 잠깐만. 깜짝이야. 97번이랑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네. 98이랑 97이랑 똑같죠? 앞에까지.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6번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1번. A랑 A가 같이 있는 거 구하기. 2번. B랑 B가 이웃하는 거 구하기. 3번. A도 같이 있고, B도 같이 있는 거 구하기. 이렇게. 그럼 전체에서, 전체 계열이 뭐예요? 전체가 얼마냐면, 전체가 이거죠. 7개죠? 7팩. 하고, 얘를 2팩, 2팩이 전체 계열이죠. 맞아요? 여기서 1번을 빼세요. 2번도 뺄 거예요. 대신 3번은 한 번 빼주고 뺄 거예요. 이런 얘기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얘가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B가 같이 있는 게 있고 다른 게 있잖아요. B가 같이 있는 것 중에 얘가 같은 게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럼 2번 들어갔다. 이거 한 번 빼줘야죠. 이런 식으로. 이거 뭐예요? A가 묶여져 있어, 얘들아. 그럼 여기 하나야. 그럼 뭐야? 6팩이고요. 2팩이죠. 왜? BB가 2개니까요. BB가 자리 바꾸는 거. 여기 마찬가지. 그럼 여기는 뭐게요? AA, BB 묶었죠? 그냥 여기 5팩이에요.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넣고, 여기 넣고. 자, 다시 질문. 이거 왜 안 돼요?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다른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A를 먼저 깔았어. 그죠? 내 A랑 B랑 자리 바꿀 수도 있잖아요. 야, A가 여기 들어갔다고 쳐요. A가 여기 들어간 거 여기 들어갔습니다. 얘가 달라져요, 완전. 이게 겹친다고요, 자꾸 이렇게. 왜? B를 먼저 깔았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푸는 사람이 몇 명 있을걸요? 왜냐면 내가 이런 질문 받았거든. 왜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었거든. 3학년 들.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2개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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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땐 6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는 거랑 써먹는 거랑은 좀 많이 달라요. 이게 걱정이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선택 과목을 원래 기하를 혹시 봐서 알겠지만 기하 되게 얇아요. 나는 원래 선택 과목 할 때 얇은 거 풀려요. 근데 확통 얇은 거 풀면 많이 해요. 유형이 너무 적어요. 진짜 많이 풀어야 돼. 난 이거보다 더 많이 풀고 싶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확통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많이 안 풀면 소용이 전혀 없어요. 백날 수업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똑같은 게 잘 나오긴 하죠. 근데 반 이상은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얘가 진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어느 정도 이게 그런 뜻이다라는 개념이 서야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게 확통이에요. 그래서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99번 뭐죠? 생각보다 쉬워요. 왜 쉽다고 얘기하냐면 또 멍 때린다. 그러라고 멍 때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지금 왜 멍 때립니까? 한 칸 더 필요하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3개, B가 2개, C가 하나 있는데 하나를 나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행에는 각각의 칸도 같은 거를 쓰면 안 돼요. 거기처럼 A 밑에는 B, B, C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끝난 거야 이미. 얘들아 생각해봐. 그럼 첫 줄에다가 배열하는 방법이 뭐예요? 요 줄에 배열, 첫 줄에 배열하는 방법이 뭐야? 이거지. 6팩에 4팩에 아니 3팩 2팩이죠. 왜냐면 A가 3개, B가 2개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A, 배랑 다르게 가자. B, B, C에 A를 해요. 그럼 너무 자명하게 여기 A가 무조건 따라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얘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다가 뭘 넣으면 돼요? B하고 B하고 C만 넣으면 되죠. 그럼 끝났잖아요. 뭐 하면 되죠? 네. 3팩에 2팩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첫 줄 깔고, 깐 거에서 AA 넣고, 나머지 BBC만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런 감을 익히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 101번으로 갈까? 이거. 아이고. 자, 세 문자 ABC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 1열로 나열할 때 A가 2번 이상 나오는 경우. 아까 풀었잖아요. 똑같은 문제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었죠? 예. 중복을 허락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풀었죠.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안 풀어도 되죠? 똑같은 문제. 아까는 뭘로 풀었어? 6번으로. 근데 여긴 뭘로? 같은 것이 있는 순위로. 안 해도 되죠? 아까 몇 번이었지? 아무튼 똑같은 번호가 있었습니다. 같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한 문제를요, 어떤 애는 A로 풀었어. 어떤 애는 B로 풀었어. 둘이 싸우고 있어. 답은 맞거든? 내가 맞아. 다 맞아요. 확통은요, 케바케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케바케가 많듯이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내가 순위를 풀면 순위를 풀 거고, 난 저걸 풀면 저걸 풀 거야. 나 중복 순위를 풀 거야. 나 중복 저걸 풀 거야. 상관없다니까요. 맞기만 하면 돼요. 이제 되게 애매하게 이거예요. 중복 순위로 풀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위로 풀 거야? 이게 제일 많이 싸워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확통이 그런 문제가 서술형으로 안 나오거든요. 거의 단답형으로 나오긴 하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답을 책정할 때 기하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맞게 썼는데 답이 맞게 나왔지만 선생님이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조용히 그냥 여쭤보세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틀려요? 라고 하면 맞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것도 맞네? 이렇게요. 이해하세요 선생님 얘기? 왜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논리가 어긋나지 않으면 맞게 해줍니다. 근데 선생님도 가끔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 내가 선생님 이거 맞잖아. 그래서 왜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이해를 못한대. 그래서 내가 디테일을 다 적어서 다시 가져갔다. 그래서 맡겨준 적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려. 근데 니네는 솔직히 그걸 가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저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설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다 적어가는 게 맞아요. 자, 101번 보겠습니다. 나 101번 봤지? 한 거지? 110번 볼게요. 아닌데, 101번 안 한 거 아니야? 아, 했네. 110번 보겠습니다. 그만 졸고,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자, 빨간 구슬 3개, 파란 구슬 2개, 노란 구슬 하나가 있는데, 이 중에 4개를 골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입니다. 레드, 블루,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뭘 선택하실래요? 이 중에 4개를 고를 거예요. 어떻게 할래? 1번. 레드를 3개 고르는 경우. 이렇게 가셔야죠. 아까처럼. 그렇잖아요. 이건 많은 걸로 고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가 오겠지. 그럼 여기 뭐 넣을래? 이거 넣을 거야, 이거 넣을 거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럼 2개 중에 하나만 넣으세요. 3개 중에 하나. 같은 거잖아요. 이해했죠, 선생님? 파란 거 넣을 거야, 노란 거 넣을 거야. 이거 선택해야지. 그러면 EC1이죠. 근데 뭐 해요? 예. 4팩에 3팩. 빼어낼 거니까요. 자, 2번째. 아니,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야. 우리가 아까 A, B, B, C 이거 있을 때 중복을 허락해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법은 같아요. 자, 어떻게? 레드가 2개. 이렇게. 많이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에요. 케바케가 많으니까. 그럼 여기 2개가 오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기 2가지 케이스로 가셔야 돼요. 아, 레드, 블루. 아니면 레드, 블루 이렇게. 그럼 위에 건 뭐예요? 네, 4팩에 2팩. 밑에는 4팩에 2팩. 이렇게 됐죠? 세 번째. 레드가 하나 온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끝났으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4팩에 2팩. 가져오시면 됩니다. 케바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능 특강 정도 돼야 케바케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런 연습을. 저렇게 케바케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얘들아 나중에 수원 수투에서도 니네가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112번 나 풀어준 것 같은데? 시험 봐서 알겠지만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수원도 경우수가 많이 나오고 수태도 경우수가 많이 나와요. 순서 쌓인 개수 구하라 이렇게 나누는 연습을 해야 돼요. 경우를 나누는 경우 연습. 112 합시다. 내 수업을 안 듣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걸 한 번 모르는 거 보니까 자 111, 2, 3, 4 이렇게 있어요. 숫자가. 근데 뭐 하래요? 1렬을 나눠서 만든 6자리 수의 집합을 A라고 할 거래요. 그럼 일단 몇 개냐면 6팩에 3팩이죠. 근데 그런 숫자들 중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애 있다 그랬어. 이것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이런 것도 있겠지. 1, 2, 4, 1, 2, 3, 4, 1, 2. 아니면 1, 2, 4, 3, 1, 1. 이런 거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마지막에 뭐 이런 것도 있겠지. 4, 2, 3, 1, 1, 1.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 개. 이런 식으로 있겠죠. 괜찮아요? 근데 얘가 구하라는 게 뭐예요? 뭐야? x라는 데 들어갈 건데 집합이 뭘 모을 거예요? 가우스예요. 100분의 x의 가우스. x는 저 a 집합에 있대요. 여기 있는 애들 다 넣을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지? 100으로 나누면 여기다 점을 찍어놨어.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이게 점, 이게 찍으세요. 이게 찍으세요. 그럼 가우스를 보내면 뒤에가 다 필요 없으니까 얘만 남죠. 후수 부분 다 버리잖아요. 가우스니까, 가우스. 얘네들 공통이니까 집합이잖아? 한 번만 쓰겠죠. 여기도 한 번만 쓰겠죠. 여기도 한 번만 쓰겠지. 이런 애들이 모으지는 거죠. 이런 애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쟤랑 똑같죠. 네 자리 만들면 되는 거죠, 네 자리. 네 자리를 만들면 된다고요. 요 첫 번째, 1. 똑같아요, 쟤랑. 1이 3개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숫자가 하나 올 거야. 그럼 뭐예요? 네, 3C1 하시고, 4팩하고, 역시 3팩.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1이 2개 있어. 2개가 올 거야,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2번밖에 못 오죠? 이건 중복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뭐 하면 되죠? 3개 중에 2개를 뽑으세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곱하기 4팩에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1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1, 2, 3, 4잖아요. 여기 그냥 4팩. 뭐 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하죠. 100으로 나눈다면 가우스 한다는 건 그냥 네 자리 숫자 만든다는 거랑 같은 거다. 저 케이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숙제를 어디에서 그래? 그날 배워서 했으면 아마 기억했을 거야. 아, 이거 선생님 설명한 거구나. 114번 보시죠. 지금 잘 때가 아닌데 잠이 와? 자, 6단으로 된 계단을 한 걸음 또는 2단씩 맨 6까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그냥 한 단, 한 단, 한 단, 한 단. 1, 1, 1, 1, 1,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 1, 1, 1, 2. 그러면 여기는 한 가지. 여기는 5팩에 4팩. 5가지. 세 번째. 1, 1, 1, 2, 2. 하나 더 지어야 되지. 6개 맞죠? 6단이니까. 맞죠? 여기는, 4팩에 2팩, 2팩.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남았니? 2, 2. 한 가지. 다 넣으시면.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혼자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131번으로 갑시다. 자, 4개의 숫자 1, 2, 3, 4와 3개의 문자 ABC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이렇게 같이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되는 경우입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순서가 결정되면 뭘로 본다고? 같은 것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ABC는 상관없잖아. ABC는 상관없다고. 근데 거기 숫자가 뭐라고요? 네. 선생님 얘기 지금 듣고 있나요? 1, 2, 3, 4. 그 다음에 ABC. 이렇게 7개가 있는데, 봐봐. 거기 1, C, 2, 3, AB? A, B, 4 이렇게 배열했잖아. 봐봐. 1, 2, 3, 4는 결정돼 있잖아요. 그럼 얘네는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거라고. 그럼 내가 뭐라 그랬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라 그랬지. 똑같은 거잖아.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답이 뭐예요? 7팩에 4팩으로 나누면 끝이라고요. 여기 순서 무시하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 C, 동그라미 하면 여기다가 1, 2, 3, 4 넣으라고요. 응? 내가 쓰라고 하지 않았니? 거기다가? 순서가 정해진 수절 위에다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쓰라고 하지 않았니? 써 있을걸요? 집중하시죠? 133번. 왜 또 풀어주고 난리야?
자, 133번 볼게요. 서로 다른 4대의 컴퓨터와 똑같은 4대의 키보드, 똑같은 마우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각 컴퓨터에 한 개의 키보드 하나 마우스를 연결할 때 키보드를 마우스보다 항상 먼저 연결해야 돼요. 잘 봐. 여기 A 컴퓨터, B 컴퓨터, C 컴퓨터, D 컴퓨터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연결하는 걸 키보드 A라고 해. 여기 쓰자. A 키보드. 여기 B 마우스. 아니, A 마우스. B 키보드. B 마우스. C 키보드. C 마우스. D 키보드. D 마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키보드 이렇게 쫙 해. 그 다음에 마우스 쫙 해. 이게 되지. 아니면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그럼 그냥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얘네들이 순서가 정해, 여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AA, BB, CC, DD를 나열하는 방법이야.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되면 뭐야? A 키보드 A 마우스, A, B 키보드 B 마우스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순서가 결정되는 거니. 그럼 뭐야? 8팩에 이게 답이죠.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어요? 이해 안 되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봐봐. 이게 왜 어려운 거야? 차라리 숫자로 주고 문자로 주면 아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풀지. 근데 이건 말뜻을 이해해야 돼. 이게 왜 같은 것이는 순열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게 왜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얘가 얘보다 항상 앞에 있어야 되고 얘도 얘보다 항상 앞에 있어야 되잖아. 얘네끼리는 상관없잖아. 얘네끼리는 상관없잖아. 그렇게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게 우리에게 어려운 겁니다. 139. 무시지요.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옛날에 수능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자, 뭐라고요? 상자 A에는 펭귄 인형. 사이즈가 다르죠? 상자 B에는 곰인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같은 상자에 담겨있는 인형은 왼쪽부터 크기가 작은 것 순서대로 결정한다. 근데, 오케이. 그러면 A도, 그러니까, 펭귄이 이렇게 되는 거야. A1, A2, A3. 이렇게 되는 거고, B1, B2, 곰인형, B3, B4. 이렇게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셨죠? 그런데, 조건 나를 봤더니, A의 왼쪽 두 번째 펭귄 인형은 B의 왼쪽에 있는 곰인형보다 왼쪽에. 그러니까, A2가 무조건 B2보다 왼쪽에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조건이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B1이 어디 갈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B1이 나을까? A1이 나을까? A3가 나을까? A3가 나을 수도 있겠다. A3로 합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일단, 여기에 A1이랑 A2가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런 다음에 A3가 이쪽에 있을지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B1? 이걸 결정하는 게 낫나? 자, 아무튼 여기가 B2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사이에 A3 이쪽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B1이 여기 앞에 있냐, 여기 앞에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오케이? 다시. 자, A3는 이 뒤로 와도 돼요. 이미 저게 결정이 된 거니까. 그럼 1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B1이 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이, 잠깐만요. 뭘로 하는 게 낫지? 뭐 케바케가 많으면 안 되니까 두 개 주고 끝내야 되는데. A3랑 B1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저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잠시만요. 아이씨. 내가 헷갈리는데? 케바케가 더러운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맞구나. 얘가 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A3. 그래서 첫 번째는 A3가 B2보다 왼쪽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 A1, A2, A3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B2가 있고 B3가 있고 B4가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뭐만 결정해주면 되냐면 B1만 어디로 갈지만 결정해주면 돼요. B1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가지예요. 4C 이렇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왜 헷갈리냐면 이게 좀 상황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B2보다 오른쪽에 A3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A1하고 A2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뛸게요. 여기가 B2가 있고 B3가 있고 B4가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B1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가 B1이죠. 이렇게. 그런데 A3는 어디 들어갈 수 있냐면 B2보다 오른쪽이니까 여기랑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세 개에 A3가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긴 답이 뭐냐면 3개 중에 하나 곱하기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9가지, 4가지. 답이 13입니다. 헷갈릴 뻔했네요. 넘어갑시다. 146번. 네,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최단거리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려운 게 맞는데. 이것도 이제, 내가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게, 진짜 최단거리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요새 들어서 많이 안 나오기는 해요. 빼먹은 거 없죠? 시간이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보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A에서 여기 B를 볼 겁니다. 물론 전체에서 지나가는 거 빼셔도 되는데 이 방법은 대각선 어디를 지나갈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갈 거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갈 거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기역, 여기가 니은, 여기가 디귿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가는 방향의 대각선이라고. 그럼 만약에 A에서 기역을 갔다가 B를 간다고 치죠. 몇 가지예요? 여긴 하나죠, 그냥. 일직선이에요. 1 곱하기. 자, 여기서 여기 가는 건 7팩에 6팩이죠. 맞나요? 선이 7개 있는데 6개가 똑같아요. 여기 7가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A에서 니은 갔다가 B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는 게 4팩에 3팩.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서 여기 가는 건 5팩에 3팩, 2팩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4 곱하기 얼마냐? 10인가요? 이렇게 되죠. 40. 자, 제일 쉬운 거 A에서 D극 갔다가 B 가는 건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쭉 다 더하시면 됩니다. 알려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게 대각선이 힘든 경우도 있죠.
케바케를 나누셔야 돼요. 만약에 저거 말고 145번 같은 경우는 그 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전체를 구한 다음에 그 선을 지나가는 거 빼시면 돼요. 이해했나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그럼 149번. 이것도 마찬가지. 대각선인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그게 되게 애매한 대각선이잖아요. 똑같은 문제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 해볼게요. 죽한. 셋. 자, 이렇게 돼 있죠? A에서 B로 갈 거예요. 그럼 이거예요. 여기 지나갈 거야, 여기로 갈 거야, 여기로 갈 거야. 근데 얘가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두 개 하셔야 돼요. 봐봐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 1번이잖아요. 여기 2번이고, 여기 3번이면 내가 해볼게. 자, A에서 1로 갔다가 B로 가는 건 여기 한 가지고요. 여기서 여기 가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5팩에 3팩에 2팩이어서 10개. 이렇게 나오겠죠? 2번을 좀 이따 할게요. A에서 3번 간 다음에 B 가는 건 무조건 한 가지죠. 자, A에서 2로 갔다가 B로 가는 걸 선생님이 또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2 다시 그다음에 2 다시로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서 A에서 2 갔다가 2 다시 갔다가 B로 가는 게 있고, A에서 2 갔다가 2 다시 갔다가 다시 갔다가 B 가는 게 있죠.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자, A에서 2 가는 건 3팩에 2팩, 세 가지 곱하기 여기가 몇 가지죠? 여기가 4팩에 2팩이죠. 2팩, 2팩. 여기 곱하기 하나. 맞나요? 죽. 그죠? 그 다음에 여기 3팩에 2팩에다가 곱하기. 자, 이렇게 가서, 여기 이렇게 갔죠? 여기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한 가지예요. 다 더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아니요. 그걸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잠깐만. 그게 또 있고, 잠시만요. 짠. 1이 있기 있구나. 여기 갔다가 한다. 오. 잠시만요. 안 겹치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겹치는구나. 그럼 크게 이렇게 나누면 헷갈릴 수 있겠는데. 물론 그거를 추가해도 되긴 하지만요. 이렇게 되면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방법을 그럼 다시 찾아야겠네요. 그거를 추가하는 건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렇게 되면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1을 지나갔다가 B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면 이렇게 가야겠네요. 여기도 두 개로 A에서 1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B로 가거나 A에서 1 갔다가 다시 갔다가 B 가는 걸로 계산해야겠네요. 요게 아까 한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게 5가지에 3팩에 2팩이 되겠죠. 이렇게 따로 해야겠네요.
그래야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152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152) 요거는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크예요. 봐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떻게 이어놓으면 이렇게 합시다. 쉬어야겠네. 큰일 났네. 진도 올라가야 되는데. 자, 요렇게 이어져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요. 요 지점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곡선을 다 피세요. 어차피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다.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어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다 이렇게 이어버릴게요, 선생님. 이렇게요. 여기도요.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다 이렇게 이어버리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다시 돌려요. 다시 얘를 이렇게 살짝 돌릴게요. 그럼 이 문제가 되죠. 셋, 오케이. 이렇게 돼버려요. 셋이니까 여기서 자르고, 여기 없고, 자르고, 이렇게. 여기가 A가 되고요. 지금 여기가 B가 된 거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로 갈 일은 없어요. 올라가서 내려갔다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간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해하셨나요? 네.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자르세요.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가고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가고 이런 식으로. 대신 여기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거 빼고 여기도요. 이거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거 빼시면 돼요. 둘이 같아서 곱하기 2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네, 셨을까요? 잠깐 쉬죠. 큰일 났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복 순열을 했습니다. 중복 순열을 했어요. 뭐였죠? 뽑아서? 뽑을 때 뭐? 중복이 허용되게 뽑아서? 나열. 맞죠? 이번에는 중복 조합이라는 걸 할 건데, 우리가 그냥 순열해서 조합으로 넘어갈 때 이 연계관계가 있는데, 얘네끼리는 연계관계가 전혀 없어요. 관계가 완전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중복 조합은 그냥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그냥 택하는 방법입니다. 택할 때 중복이 허용이 됩니다. 이런 얘기죠. 중복이 허용이 안 되면 그냥 조합이고요. 중복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또 뽑아도 상관이 없죠. 이제 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쓰면, 이게 N, H, R이에요. 역시, 얘가 고정, 얘가 선택인 건 똑같습니다. 헷갈리긴 하겠지만. 근데 얘가 우리를 이렇게 풀거든요. N 더하기 R에서 빼기 1C, R. 이렇게 풀단 말이에요. 요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이 설명은 아무리 매번 설명해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저 공식으로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어떤 상황이 중복 조합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걸 저렇게 푸는 게 중요한 것보다 이게 왜 중복 조합이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중복 조합을 풀지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 공식을 익히는데 일단 초점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딱 할게요. 자, 만약에 내가 A하고 B하고 C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6개, 5개를 뽑는다고 하죠. 이렇게. 중복이 허용되게 5개 그냥 뽑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여기 몇 개 적을게요. A가 5개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아니면 뭐 A가 하나 4개 있고 B가 이런 식으로. 순서는 결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예요. 원래 중복 순위였으면 이게 몇 가지냐면 5가지란 말이죠. B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달랐으니까. 근데 이건 지금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A, B, B, C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A 2개, B 2개, C 하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가다 보면 뭐 이것도 있죠. B랑 C가 3개.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겠죠. 맨 마지막에 C가 5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괜찮아요? 이 개수를 셀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개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힘드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문자를 다 똑같은 동그라미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영역을 나눠요. 이렇게. 판때기 2개를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때기 2개를 넣어요. 판때기가 2개라는 건 뭐냐면 문자가 몇 개였죠? 3개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판을 가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는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5개 넣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여기 A지역이고 B지역이고 C지역이니까 A만 5개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럼 만약 얘는 뭐냐면 여기다가 4개 놓고 판때기 하나 세우고 여기 하나 놓고 판때기 세우고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럼 가서 얘는 무슨 얘기냐면 A가 2개 있대. 판때기. B가 2개 있대. 판때기. C가 하나 있어.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 순서가 상관없잖아요. 이미 파트를 나눠놨으니까. 파티션으로요.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야, A는 없어. 판때기. B가 2개 있대. 판때기. C가 3개 있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그럼 여기만 보면, 즉 여기에 이 개수와 여기에 이 개수 같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만 보면 이거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판때기 2개에다가 동그라미가 5개 있는 걸 나열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몇 개가 됐죠? 7개가 됐죠. 7개 중에 뭐 하면 되죠? 나열한 게 아니라 파티만 나눈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7팩에다가 2팩에다가 5팩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얘가 뭐랑 같냐면 7C 5랑 같은 거죠. 자, 얘가 뭐였죠? 3H5였죠. 맞아요? 근데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계산했냐면 3하고 5를 더한 다음에 하나 뺀 다음에 그중에 다시 5개를 뽑는 방법으로 바꿨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 원래 5개 뽑을 거야. 그쵸? 동그라미 5개. 문자 5개 뽑겠다는 얘기죠. 판때기는 몇 개예요? 문자가 몇 개지? 3개죠. 근데 칸막이가 몇 개 돼요, 그럼? 2개가 되잖아요. 왜? 문자가 3개니까 칸막이 2개면 들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3 빼기 1을 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칸막이는 n-1이 필요하고 여기다 동그라미 알게 된 다음에 알게를 뽑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같은 얘기잖아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외우세요. 이제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되실까요? 이해했어요? 이해 안 하고 자고 있는 사람은 뭐야? 자, 봅시다. 솔직히 얘기하면 중복 수합은 이 한 문제면 그냥 다 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요거 한 문제면 다 풀립니다. 방정식. 대신 xi는 의미 아닌 정수. 요 형태의 방정식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요 답이 뭐다? 네, 요게 NHR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아예 그냥 이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모든 중복 조합의 문제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풀면서. 자, 앞에 계산은 안 할게요. 계산은 적어야 그냥 공식. 근데 그 계산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니네가 조합을 까먹었으면 조합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조합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이항전이 가서 하겠지만 이건 알고 계시죠? NCR이 NC의 n-R이다라는 이 사실.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저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니까. 저 중복 조합에도 조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계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까먹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계산은 넘어가는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선생님이 설명한 방금 그 얘기가 190페이지에, 190번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그 방법을 그렇게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왜 NHR이 N 더하기 R 빼기 C R이냐라는 설명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풀면 선생님이 방금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칸막이 했다라는 얘기죠. 칸막이. 슬러시가 들어왔어요. 슬러시. 그렇죠? 슬러시를 사용해서 과일을 구분하면 유액인 거니까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빈틈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랑 몇 개 풀어보죠. 베이직은 니네가 푸시고요. 자, 보세요. 196번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것도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 나오고 할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렌지맛 사탕 5개와 딸기맛 사탕 4개를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입니다. 사탕을 갖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사탕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4명의 학생 A, B, C, D가 있습니다. 근데 오렌지 맛은 몇 개 있다고요? 오렌지 맛을 이렇게 할까요? 오렌지를 얘를 A개 주고 얘를 B개 주고 얘를 C개 주고 얘를 D개 줬어요. 이렇게 몇 개라고요? 5개죠? 찾혀서. 맞아요? 그러니까 오렌지를 나눠준 방법은 이거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생각해봐. 오렌지가 5개 있대. 근데 나눠주는 거잖아. 순서 있어요? 없죠? 다 같은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맛, 같은 색깔, 같은 종류의 사탕끼리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 A, B, C, D에게 4개를 5명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꾸로 설명한 것 같은데? 4명한테 5개를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선택해? 이게 니네가 제일 헷갈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내가 자꾸 중복조합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헷갈리거든요. 맞잖아. A한테 A개 주고 B개 주고 C개 주고 D개 주고 5개라고. 이게 425예요. 왜 그러냐면 사탕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아니 그렇잖아. 사탕이 전부 다 A로 가자. A한테 주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나는 선택이랑 고정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중복조합에서. 이렇게 가시라고요. A한테 A개, B한테 B개, C한테 C개, D개, 5개 이거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오렌지맛 사탕이 있는데 얘가 전부 다 A한테 가면 이게 되죠. 5개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5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럼 만약에 A한테 2개 주고 B한테 2개 주고 C한테 하나 줬다고 쳐. 이게 이거죠. A, C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이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건 고정과 선택을 따지지 말고 방정식으로 가자고요. 그럼 안 헷갈려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좋아요. 네, 끝났다 여기.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문제가. 뭐라고요? 딸기 맛이 있단 말이에요. 딸기 맛이 있어요. 여기는 X라고 해. X개, Y개, Z개, W개 해서 몇 개 들어가면 되죠? 네. 그럼 여기는 4, H, 4죠. 둘이 곱하는 거죠? 각각이고 나눠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의미 아닌 정수라는. 못 받을 제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셨나요? 난 무슨 문제든지 간에 중복조합은 다 이렇게 풀 거예요. 그래 너네가 안 헷갈려.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순서가 있냐 없냐를 꼭 따져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풀면서 적응을 한번 해볼게요. 특강 때 얼마나 공부를 안 한 거야? 어떻게 왜 그러는 건데? 이유가 뭐야? 자 그러면 198번도 마찬가지긴 하죠. 근데 이 문제는 나중에 하나 이상씩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것도 좀 이따 할게요. 넘어갑시다. 자 일단 여기는 풀어보세요. 여기 앞에 그냥 기본 문제는 2번은요. 풀어보고 안 되면 선생님 다시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항해수가 나와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항식의 항에서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항정리랑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항정리 배울 때. 알겠죠? 자, 봐봐요.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 우리 이거 알죠? 얘가 a제곱에 b제곱에 c제곱이고 2의 ab, 2의 bc, 2의 ca 이렇게 되죠. 맞아요? 항이 몇 개죠? 6개죠. 왜 6개가 나왔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다시 쓰면 얘가 여기다가 얘를 곱한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 A랑 A가 만나면 얘가 나와요. 맞아요? 네. BB가 만나면 얘가 나오고 CC. 그 다음에 AB랑 BA가 만나면 얘가 나오고 BC랑 CB가 만나면 제가 나오고 CA랑 AC가 만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했나요? 그럼 뭘 하면 되죠? 문자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A, B, C. 근데 그 중에 몇 개 가져왔어요? 2개. 자, n제곱이면 모든 항에 들어간 문자는 n개예요. 기억하십니까? 세제곱짜리를 기억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자는 전부 3개죠. x 3개, x 2개, y 하나, x 하나, y 2개, y 3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n제곱이면 그 항에는 항상 n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야? a, b, c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n개를 갖고 오겠다는 얘기지. 그 가지수. 그 가지수. 그러니까 여긴 답이 뭐야? 3h2? 맞아요? 반응이 참 쎄하네요. 다시. 문자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몇 개 가져온다고요? 2개. 안 믿겨요? 이 뜻이라고. 3개인데 2개 가져오라고. 그럼 200번의 답이 얼마예요? 3H4. 200번의 답이 3H4. 201번은요? 4HN이 35. 이렇게 되는 거죠.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이거 안 배웠니? 처음 배워요? 다시. 201번 볼래요? 이거 우리 한번, 아까 내가 했던 계산 좀 한번 해보자. 자, 자연수 n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w를 했는데 여기 n제곱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항이 몇 개 나왔다고요? 35개가 나왔대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건 뭐야? x랑 y랑 z랑 w를 합쳐서 n개를 만들면 된다 그랬죠. 항이 수니까. 답이 뭐라고요? 4HN이죠. 괜찮을까요? 이해되고 계세요? 얘기해 있다 안 되면 그럼 얘가 뭐라고? 조합 계산하는 거 한번 보자. 얘랑 둘이 더했어. 그러면 n 플러스 3c n이죠. 이렇게 풀 거야? 아니지. 이렇게 풀어야지. 그래야 문제가 풀리지. 그럼 얘가 뭐예요? 6분의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까먹었어. 이렇게 되고 35인데 이걸 5 곱하기 6으로 7 적어 이렇게. 여기 6이 쑥 들어가지. 그럼 얘가 5겠네. 5, 6, 7 N이 4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푸세요. 근데 3차 방정식 풀다가 이상한 데로 빠지지 말고 선생님 조립제법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2학년 돼서 조립제법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해 괜찮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겠죠. 203번처럼 A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A를 하나 일단 집어넣으세요. B는 넣을 생각하지 마요. 그럼 다른 문자를 몇 개씩 넣을지를 고민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풀 거예요. 잘 봐요. 선생님이 203번은 어떻게 풀 거냐면 내가 이제 다 이 문제로 바꾼다 그랬죠. 봐 여기. 203번 어떻게 푸는지 봐봐. 자, 원래 다른 문제들도 다 저렇게 풀 거잖아요. 예를 들면 203번 하기 전에 만약에 200번을 내가 다시 풀어주면 이런 얘기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뭐라고? 4제곱을 전개할 때 라고 했잖아. 선생님 이건 쟤를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봐요. x의 a제곱, y의 b제곱, z의 c제곱이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라고요? 4라고요. 그러니까 3h4.
이런 얘기죠. X 몇 개 줄 거야? Y 몇 개 줄 거야? Z 몇 개 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선생님 왜 저렇게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3번이 풀리잖아요. 봐요. 203번을 어떻게 풀 거냐면, 정신 차려! 이렇게 돼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해서 얘가 6제곱의 정계식인데 A는 무조건 들어가요. B는 안 들어갈 거예요. 이해했죠? 근데 원래 여기에 일반항은 이거라고. 자, A가 X게 있고 B가 Y게 있고 C가 Z게 있고 D가 W게 있어. 근데 얘네를 다 합치면 뭐라고요? 6개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자 이제 봐. 원래 뒤에 나와야 되는 건데 A는 하나 이상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이게 문제가 이렇게 바뀐 거야. X 플러스 Y 플러스 근데 B가 없대. B 잘 넣지 마요. 여기 0이야. 맞죠? 그 다음에 Z 플러스 W를 했는데 얘가 6이지. 괜찮아요? 이건 그럼 뭐야? B가 없을 때. 얘 항이겠었죠. 그럼 여기가 3H6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 했지? 여기가 전부 다 음이 아닌 정수일 때잖아. 근데 조건이 바뀌었잖아. 어떻게? X는 하나 이상 있어야 돼. Z랑 W는 0개 이상. 이렇게. 이따가 풀긴 하겠지만, 이따가 다른 방법, 원래 정규 방법을 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1에다가 X에다 하나를 넣어버려. 그러니까 A를 하나 두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뀌어줘. 5개. 이렇게. 그럼 답이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하나 주고 시작해. 이따가 다시 풀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우리가 문제. 헷갈리시면 저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게? 아, 너네가 이게 중목조합인지 중목수연인지 모른다고. 알아야 저렇게 풀 거 아니야. 그 연습을 해야 된다고. 자, 유형 4번으로 갑니다. 이건 설명만 하고 넘어가요. 얘들아, 무기명이면 뭐야? 순서가 있어, 없어? 없어. 똑같은 유권자를 뽑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후보가 이 둘밖에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 뽑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순서가 없잖아. 그럼 A가 몇 표 나왔을까? B가 몇 표 나왔을까? 합쳐서 행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기명은 중복, 조합. 기명은 유기명이라고 하는 기명. 이름을 썼어. 그럼 순서가 있지. 중복, 순혈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넘어갑니다, 다음에 여긴. 그래서 거기 207번에 둘 다 나와 있어. 기명을 투표했을 때, 무기명을 투표했을 때. 답은 알려줬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거기 나와 있는 게 니네가 헷갈려하는 그거야. 아, 중복조합이랑 중복순혈이랑 뭐가 헷갈릴까? 뭐가 문제일까? 자,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다른을 어떻게 썼느냐는 거고 나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시겠죠? 자, 212번 보세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 B. 가를 읽어봐. 니네 느낌 해보자.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3개 사탕을 넣는 묻은 경우는 A다. 중복 순혈이야, 중복 조합이야. 아니면 순혈이야, 아니면 조합이야. 뭐야? 4개 중에 뭐야? 순혈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잘 봐요. 212번. 자, 상자가 서로 다 달라. A라는 상자가 있어. B라는 상자가 있고, C라는 상자가 있고, 4개냐? D라는 상자가 있어. 여기다가 서로 다른 사탕을 넣을 거야. 1번 사탕, 2번 사탕, 3번 사탕을 넣는 방법이야. 뭐야? 야, 얘 어디 갈래?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 4가 중에 하나지. 이거잖아. 이해했어요? 고정 선택. 중복, 순혈. 이해했죠? 근데 이게 또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거 동그라미 치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서로 다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B를 구할 땐 뭐야? 자, 서로 다른 상자야. 근데 그냥 사탕이 3개야. 그럼 여기 몇 개 들어가게? 여기 들어간 거, 여기 들어간 거, 여기 들어간 거, 여기 들어간 거, 이거야. 그러면 4H. 다른 거. 이해하셨나요? 요런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계속 이걸로 풀고 있지. 그지? 지금 계속 이걸로 풀고 있잖아. 네? 넘어갑니다, 일단. 어려운 거는 본인들이 해보세요.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 6번. 여기 써있죠? 여기 방정식에 대해서 의미 아닌 정수 해를 가면 요거다. 근데 양의 정수다라고 하는 건 이따 풀면서 설명할게요. 자, 218번을 풀면서 확인을 해보죠. 근데 요것도 내가 아까 얘기했다? 이제부터는 이게 노가다로 풀지 않고 집어넣고 시작한다라는 개념으로 간다고 했어.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218번. 자,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6이야. 근데 이게 의미 아닌 정수해면, 의미 아닌. 이게 무슨 얘기야? 0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치? 안 줘도 된다고. 그럼 이거잖아. 이게 3H6이야.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야? X만 6개 있어도 돼. X랑 Y랑 Z랑 합쳐서 6개가 있대. 중복 4개. 그러니까 3H6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을 보세요.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의 정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이거야.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디테일하게 풀어볼게요. 이건 이거야. 그럼 보통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거든. 아, 그러면 x-1을 내가 x-라고 할게. y-를 y-1이라고 할게. z-를 z-1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네.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지?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럼 x에다 뭘 넣을 거냐면 x- 플러스를 넣을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얘가 이거네. 이렇게 되죠. 그럼 문제가 다시 바뀌었지. 이렇게. 대신 조건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3H3이구나가 되는 거네. 근데 나는 이렇게 설명은 이게 맞지.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했어 내가 아까. 야, 하나 줘 그냥 하나씩.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나눠줘. 줘 하나씩 그냥. 근데 조건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야, 얘는 하나 이상이야. 얘는 2개 이상이고 얘는 3개 이렇게 바뀌어. 그럼 줘. 하나 이상이면 하나 줘. 2개 이상이면 2개 줘. 3개 이상이면 3개 줘. 나머지 나눠줘 그 다음에. 그럼 되잖아. 그거 안 줘도 되잖아 그러면. 이미 충족시켜줬으니까. 그렇게 풀면 끝나는 거야. 근데 노가다 풀지 마. 서술형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해했으면 아 머릿속에 이 얘기구나 하고 그냥 넘겨 바로 이렇게. 이거 언제적 고민이야. 고민하지 마. 선생님이 이해했죠? 근데 나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야. 왜? 중국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나와.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어떤 문제인지 간에 이렇게 바꿔서 푸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쉬워. 선생님 얘기 이해했죠?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220번은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W에다가 뭐 넣어야 돼? 5 넣는 거야. 5밖에 못 들어가. 그냥 페이크야. 5 넣어서 넘겨.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2야. 그냥. 이제 자연수렴에 하나씩 줬지? 그럼 답이 뭐야? 3H 9겠지. 이제 눈으로 풀 수 있는 거야, 이제. 이해했나? 221번 보세요. 어차피 뒤에 또 나와서 일단 하고 갑시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X가 올 수 있는 경우구나. 이건 안 할게요. 니네가 보세요. 이거 말고 넘겨. 자, 여기서부터 봐봐. 한 유형에 여러 가지 유형이 쪼개져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짝수와 홀수인 경우 이렇게 돼 있어. 224번. 이게 무슨 얘기니?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이래. 근데 의미 아닌 짝수 x, y, z면 얘들아 의미 아닌 짝수면 0도 포함되는 거야. 아시겠죠? 양의 짝수가 아니라 의미 아닌 짝수면 0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x를 2의 x 다시 이렇게. y를 2의 y 다시. z를 2의 z 다시 이렇게 쓴 거야. 그럼 문제가 나 한 번에 간다잉? 얘가 됐지. 답이 3H 뭐야? 이렇게.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이제. 그럼 중복조합이 쉬워. 근데 내가 다시 얘기한다? 문제는 이게 여기가 아니야.
활용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중복조 아닌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읽기 풀 거 아니야. 이걸 모르면 아무리 이걸 잘 풀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졸고 있으면 안 되지. 이제? 아이? 그럼 홀수는 어떻게 할까? 자, 226번. 내가 너무 다 풀어주면 안 되는데. 홀수는 어떻게 할래? 그렇지. 그냥 이것만 쓸게. x를 2x 다시 플러스 1로 놔야 돼. 왜? 거기 양의 정수 중에서잖아. 이렇게 돼야 x 다시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 1부터 들어가니까. y도 2에 y 다시 플러스 1. z도 2에 z 다시 플러스 1. 이렇게 쓴 겁니다. 다 풀었네. 계산할 수 있지? 응, 오케이. 나머지는 니네가 하세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개수가 있는 정수의 개수입니다. 이건 하나 풀면 해결돼요. 230번. 다른 강의실 너무 시끄러우려나? 그만 주무시죠? 계속 잘 거야? 좀 빌렸어요. 봐봐. 230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3D를 했는데 6이야. 근데 그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도 의미 아닌 정수야. 그러니까 어떤 애가 앞에 이렇게 숫자가 있어. 그럼 얘는 못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뒤에다 넣어. 1번. D가 0일 때. 여기 0이니까 3H. 미안해. 다 더해야 돼. D가 1이야. 3 됐지. 3H3. 세 번째, D가 2일 때. 3H0.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가죠? 다 더하시면 돼.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 비슷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게 어려워져요. 조건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당연하지. 이런 거 주겠니? 절대 이런 거 안 줘. 까다롭게 줘요. 협박해를. 여기서도 우리가 확률을 했었던 여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 일단 유형을 하나씩만 해줄게. 자, 236 어떻게 하라 그랬지 내가? 잘 봐. 내가 그냥 이거 안 풀 거다. 236 완료만 해볼게. 이게 무슨 얘기야? 야, x랑 y랑 z랑 합쳐서 15개 줄 건데 x에는 2개 이상 주고 y는 3개 이상 주고 z는 4개 이상 주래. 주래니까? 줘버려. 몇 개 남아? 몇 개냐? 6개 남죠? 3H6 끝. 알려줬잖아 내가. 이렇게 풀면 돼 그냥.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워요. 넘어갑니다. (241은)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W를 없애. W 구할 수 있잖아. W가 결정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푸시면 되고요. 걔보다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244 같은 게 어려워. 아마 얘네가 물어본 게 아마 244번일 거야. 넘어갈게요. 일단은 해보세요. 봐, 유형 되게 많지. 이거 갖다가 지금 계속 유형만 만들고 있는 거야. 심지어 뭐만 나오냐면 부등식도 나와. 그럼 246번이 뭐게? 봐봐. 246번 이런 얘기야.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번 사건과 같대. 그럼 이런 얘기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의미 아닌 정수니까 0부터 시작해. 그럼 여기가 3h0, 얘가 1이면 3h1, 얘가 2면 3h2, 얘가 3이면 3h3, 얘가 4면 3h4. 이거 다 더하면 돼.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그런데 나중에 이거 계산할 때 뭘 사용하냐면 이항 정리라는 걸 사용하죠. 기억을 못하는 거. 안 배운 거야 뭐야? 이상하다. 저 이항 정리 생각나야 되는데. 이상한데? 이거 계산하면 뭐야? 이시형이지. 더하기. 써볼게. 얘 뭐야? 3C. 그치? 얘 4C. 5C3. 6C4. 오케이. 이거 봐. 아무도 기억 못하겠어. 뭐지? 어떻게 이걸 기억 못하지? 7C4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응?
뭐지? 다음 시간에 배웁시다. 큰일 났네. 이항 정리가 제일 중요한. 선생님이 아마 이항 정리 하고 나서 얘기하겠지만 이번 1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히트는 이항 정리일 거예요. 물론 쟤네도 중요하긴 한데 선생님도 이항 정리 문제 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뭐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한데 좀 가능성이 높죠. 자, 일단 요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뭐 못하면 계산해야지 뭐 어떻게. 자, 249번 볼까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1024예요. 얘가 2의 몇 제곱? 이건 알고 있죠? 10제곱이에요. 그럼 A, B, C는 자연수라면 A, B, C가 자연수라면 2의 거듭제곱 형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고요. 아, 얘를 2의 X제곱, 그 다음에 얘를 2의 Y제곱, 얘를 2의 Z제곱이라고 했는데 얘가 2의 10제곱이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이라는 거예요. 질문. 음의 점수 돼요? 0 돼요? 해줘. 편수가 1이면 되니까. 답이? 끝. 요런 얘기다. 그럼 만약에 251은요? 두 가지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A에 2가 몇 개 있어? B가 몇 개 있어? 아니, 그러니까 2가 A에 몇 개 있어? B에 몇 개 있어? C에 몇 개 있어? 합치면 7개. 그 다음에 3이 A에 몇 개 있어? B에 몇 개 있어? C에 몇 개 있어? 합치면 4개. 이런 식으로. 해박해로 나눠서 곱하기. 아니, 계속 잘 거냐고. 어? 잘 거냐고. 어쩌자고. 수업도 자면서 안 듣고 숙제도 안 하고 어떻게 할 건데. 이래놓고 내가 다음 시간에 수능 특강 풀면 풀 수 있겠어? 그게 문제인 거잖아. 기본적인 거 돼야 수능 특강 풀 거 아니야. 답으로 넘어갑니다. 유형 7. 자, 적어도라는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풀었죠? 전체에서 그 반대의 경우를 뺐죠.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 거기도 이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니네가 좀 힘들 거야. 왜냐하면 봐봐. 이 전까지는 보통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니네가 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얘기했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어야 돼. 그래야 좀. 예를 들어 255번을 잠깐 볼까요? 그 앞에 있는 건 본인들이 푸시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은 종류의 탁구공 9개를 서로 다른 주머니 3개에 넣으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종류의 여러 개를 주머니에 다른 주머니에 넣을 거야? 그럼 일단은 중복조합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가 A 주머니가 있고 B 주머니가 있고 C 주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같은 거 9개를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죠. 여기 A개 들어가고 여기 B개 들어가고 C개 들어가는데 이게 9개야. 이런 얘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빈 주머니가 없도록 탁구공을 넣는 경우세요. 이거 적어도 풀어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지. 하나씩 주기 시작하니까. 이건 고민하지 마 이런 건.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6건으로 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를 비웠을 때 아니면 2개를 비웠을 때를 전체에서 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냥 저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6번이라기보단 거기 유형 7에 2번에 써있듯이 n개를 알명에게 적어도 하나씩 나눠주면 하나씩 주기 시작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 넘어갑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58페이지 어렵습니다. 특히나 263번 같은 경우는 니네가 이게 무슨 얘기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음. 자, 유형 8인데 이번에 뭐냐면요. 두 종류를 나눠줘요. 근데 하나는 서로 다른이고 하나는 서로 같은이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265번 보세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얘들아 서로 다른이라는 거 동그라미, 서로 같은이라는 거 이런 거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서 푸시면 돼요. 확인하면서. 그런 거 잘하잖아. 동그라미 치는 거. 자, 서로 다른 종류 사탕 3개랑 같은 종류 구슬 7개를 같은 종류의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머니가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이 니네를 되게 힘들게 해요. 자, 이해했죠? 다시. 사탕이 ABC라고 그러지 말았어요. 기역 사탕, 니은 사탕, 디귿 사탕. 이렇게 사탕이 3개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그냥 구슬이 7개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애를 넣는 게 아니라, 응? 서로 다른 애 넣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같은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서로 같은 종류. 그럼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를 구별하지 않으면, 탐팩을 할 이유가 없죠. 이해했어요? 봐봐.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이건 되게 쉬운 거야. 조심해야 되는 게, 각 주머니에 사탕, 구슬이 각각 1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한다. 각각이라는 건 사탕도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니네가 실수는 이거예요. 선생님, 이 사탕을요, 주머니에 하나씩 넣으면 3팩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주머니인데. 그냥 한 가지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기역 사탕 넣고, 니은 넣고, 디귿 넣죠. 그런 다음에 얘네 셋은 서로 다른 주머니가 되거든요. 이해하셨나요? 왜? 기억이 들어간 사탕? 기억이 들어간 주머니, 니은이 들어간 주머니, 디귿이 들어간 주머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A개, B개, C개 해서 7인데, 구슬도 하나씩 주라면서요. 곱하기, 뭐예요? 3H? 4가 되겠죠. 이제 진짜 어려운 건 얘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사탕도 주고, 구슬도 줄 건데, 못 받은 애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러면 죽어요. 해박해봐. 268번이요. 자, 같은 종류의 빵 7개와 같은 종류의 음료수 3개가 있죠. 다행히 여긴 다 같아요. 안 풀 거야. 읽어볼 거야. 근데, 3사람한테 나눠주죠. 그리고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같은 거 7개, 같은 거 3개 있는데 애들이 달라. 근데 여기가 바뀌었죠. 주머니가 다른 거야,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개수가 작은 거로 몇 개씩 나눠줄 건지부터 확인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종류가 3개밖에 없는 게 음료수잖아요. 그럼 일단 음료수를 하나씩 딱 주고 시작할 거야? 이러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끝났죠?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빵만 7개 나눠주면 돼요. 그럼 3H 7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음료수를 2개 하나 0으로 나눠줘요. 그럼 3팩이죠. 그럼 나머지 한 명한테 빵을 미리 하나 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3H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료수 한 명한테 몰아줘요. 그럼 3C1이죠. 안 적을 거야. 니네가 풀어. 나머지 2명한테 뭐야? 빵을 줘야겠죠. 3C1 곱하기 3H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셔야 된다고.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풀어주는 이유는 내가 고민해보라고. 난 힌트 줬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같은 거 나눠주니? 다른 거 나눠주니? 주머니가 다르니? 주머니 같니? 이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되게 어렵다고. 구검합시다. 역시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함수가 나오죠. 이게 거의 마지막 아닌가? 내가 알기로 그런데? 그럴걸요? 맞죠? 이항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리고 이항 정리를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이항 정리 질문은 다음 주에 각각 수업 시간에 일찍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 볼까요? 요것만 하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 우리가. 한 번 더 합니다. 공부들 안 해오셔서. M. 이게 있고요. Y에 Y1, Y2, YN이 있어요. F로 갑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자, 1번 뭐였죠? 강 함수의 개수. 왜요? 봐. 다른 사람 왜 보는 건데? 봐. 자, 몇 개죠? 얘는 뭐예요? 중복. 순열이죠? 이렇게 되죠? 왜? 얘가 n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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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개 다 갈 수 있으니까요. 아직도 이게 헷갈리세요? 함수가를 모르겠는 거야? 아니면 뭐 조합 순열을 모르겠는 거야? 자, 두 번째. n보다 n이 커요? 그러면 1대1 함수죠.
그럼 뭐라 했죠, 선생님이? NPM. 맞죠? 이게 무슨 얘기야, 1대1 함수라는 게? 야, i랑 j가 달라. 그러면 fi랑 fj랑 달라. 이런 뜻이죠. 야, 내가 고른 애가 고르지 마. 이거잖아요. 그럼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얘가 n개예요. 그럼 얘는 n-1개잖아요. 하나씩 줄잖아요. 그러니까 수열이죠. 되셨나요? 세 번째. m이랑 n이 같아요. m이랑 n이 같아요. 그럼 1대1 대응이면 에이 똑같은 얘기잖아. m팩이죠. mpn이니까. 같은 얘기예요. 근데 자 여기서 보세요. 네 번째. 요런 애가 있어요. 선생님 얘가요. 이러면 숫자가 커지면요. 걔네가 고른 애도 크대요. 또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작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n개 중에 n개만 고르시면 돼요.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서 선생님이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니 왜 지난 시간에 저거 알려줬는데 저걸 왜 이렇게 헷갈려 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봐봐. 여기 x에 1, 2, 3이 있어. y에 4, 5, 6, 7, 8이 있어. 5개 있죠. 그쵸? 근데 이렇게 결정해줬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잖아. F1이랑 F2랑 F3이 크대 이렇게. 그럼 그냥 여기 5개에서 3개 골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내가 5하고 6하고 8을 골랐어요. 결정됐잖아. 고르기만 하면 순서는 결정된단 말이에요. 크기가 결정됐으니까. 그 조합이라고요. 이게 왜 어렵냐고. 저 생각을 기억 못하면 저거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도 못 풀어요. 이게 함수에만 나올 것 같아? 아니에요. 함수에만 나오지 않아요. 저렇게 관련된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요건 그냥 단지 함수잖아요. 저걸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해하셨죠, 이제 이거? 근데 여기에 5번째, 뭐가 들어가냐면, 얘들아. 봐요. 요거거든? 근데, 정신 차려라. 여기에 들어가요, 제. 등호가 돼요. 즉,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뒀다고요. 그럼 얘, OH3이에요. 왜 개예요? 내가 같아도 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5하고 7을 골랐다고 쳐요. 5하고 7을 골랐어요. 그럼 5하고 7이잖아요.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순서는 이미 결정됐다고요. 그러니까 중복조합이라고. 이게 되게 무서운 애예요. 진짜 무서운 애예요, 이 5번은. 얘도 무섭지만 되게 많이 나온다고. 이게 나와 있는 그 얘기예요. 거기. 지금 선생님이 270번을 한 거예요. 270번을 한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당연히 이렇게 안 나오지. 조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요. 조건이. 이해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뭘 하나 풀어볼까? (276번) 볼래요? 여기 이제 지워도 되죠? 이 책에 쓰여져 있잖아, 이거. 그지? 276번을 볼까요? 자, 보세요. 276.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세요. A가 1, 2, 3, 4예요. 함수 문제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러다 보면 괜찮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6개. 근데 거기 뭐라 그랬냐면, 가족권에 이게 있어요. 야, F7이, 아니, F2가 작대. 그러니까 얘가 5 아니면 6 아니면 7이라는 얘기죠. F2가. 요 얘기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 조건을 달았죠. 등호 들어가면. 맞죠? A, B면 이거다. 중복 조합의 조건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밟아. 자,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갔어요. 1번. F2가 5일 때.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러면 얘는 어디로 바뀌어볼까요? 5밖에 못 가요. 한 가지. 곱하기. 자, 요 3, 4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다 갈 수 있어요. 같아도 되니까요.
맞아요? 그럼 여긴 6H2가 된 거죠. 자, 두 번째. F2가 6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갔어요. 그럼 1은 여기로 갈 수 있죠. 5, 6. 그럼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이걸 두 개 중에 하나로 하지 말고 2H1이라고 합시다. 같은 얘기니까. 곱하기. 자, 3, 4는요.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5H2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같아도 되니까 5가 들어가요. 6이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세 번째. F2가 마지막으로 7이에요. 얘가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1은 이렇게 갈 수 있죠. 5, 6, 7. 그러니까 여기 3H1이고요. 곱하기. 3, 4는요. 7, 8, 9. 4H가 되는 거죠. 이거 다 더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예요. 파트별로 나눠서 중복적으로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했죠, 선생님이? 좋아요. 다음 페이지. 이걸 변형한 문제가 배소관계를 비롯한 중복조합이에요.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여기 주사위를 던져서 4번 던져서 281번 K번째 나온 숫자를 이렇게 결정할 건데 얘가 눈이 나오는 개수라고 했어요. 봐봐. 그걸 이렇게 풀면 된다고. 281을 이 함수 문제처럼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X에다가 얘가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 네 번째 수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사위면 1, 2, 3, 4, 5, 6이죠. 이 얘기잖아요. 첫 번째 뭐래요? A1보다 A2가 크고 A3보다 A4가 크대요. 그러면 A는 뭐예요? 아, M이구나. M은 뭐예요? 6C4. 4개 골라요. 순서도 좋아요. 근데 N은 뭐예요, 그럼? 요거 들어가 있잖아요. 6H4. 네. 얘기지. 예, 있잖아. 바깥으로 나온다니까, 이 함수 문제. 함수처럼 안 보이지만 함수처럼 풀어야 돼요. 아까 중복조합도 방정처럼 안 보이지만 방정처럼 푸는 것처럼 여기도 함수처럼 안 보이지만 함수로 끄집어내서 푸셔야 됩니다. 보셨나요? 네, 여기까지가 중복조합입니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정리합시다.